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리쌤과 함께하는 수학원. 오늘부터는 2단원 삼각함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는 크게 네 가지의 소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먼저 일반각과 호도법이라는 소단원 1단원을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그 다음 단원은 삼각함수, 그리고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생활 문제를 또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일반각을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있네요. 첫 번째 선수가 360도 회전을 하고 있어요. 다리가 굉장히 길죠? 360도 회전하면 여러분 몇 바퀴인가요? 네, 한 바퀴네요. 자, 나는 720도 회전. 720도라는 거는 몇 바퀴인가요? 360도가 두 번이니까 얘는 두 바퀴가 되겠네. 자, 그런데 이 친구, 세 번째 친구가 다리를 이쪽으로 향하고 있긴 한데 지금 멈춰 있는 상황에서는 이 친구가 몇 도를 돌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요, 한 바퀴를 돌았죠? 두 번째 친구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를 돈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친구는 사실 몇 바퀴를 돌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방향, 위치를 통해서 몇 도를 돌았는지를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각이란 무엇일까? 오른쪽 그림에서 시계가 여러분 보시면 12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2시 30분을 가리키게 하려면 분침을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으로 몇 도만큼 회전시키면 되는지 말하여 보자 라고 했네요. 자, 2시 30분이에요, 여러분. 자, 분침이죠. 분침이 몇 도를 돌면 될까? 자, 2시 30분을 가리키게 하려면 일단 1시간하고 2시간에 추가로 30분이 더 필요해요. 자, 2시간이라는 거는 분침이 한 바퀴를 돌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2시간은 1시간, 360도가 두 번. 그 다음에 30분을 돌려면 절반이죠. 180도를 돌아야 한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한다고 했을 때 720도 더하기 180도이기 때문에 900도만큼 회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잠이 들었어요. 네, 12시를 보고 잠이 들었다. 근데 눈을 떴는데 여러분 2시 반이 됐어요. 2시간 반인데 굉장히 상쾌하게 잤네. 근데 이게 2시간 반을 잤는지 아니면 한 바퀴를 더 돌아서 14시간 반을 잤는지 여러분 알 길이 있나요? 아니면 뭐 이틀을 자고 2시간 반을 더 잤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시계라는 거는 몇 바퀴를 돌았냐라는 거는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 바퀴를 회전하여 생기는 그런 각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네. 단순히 한 번 이동한 게 아니라 여러 바퀴를 돈 다음에 2시 반에 위치해 있다면 그 각의 크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새로운 용어들을 좀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각 XOP의 크기는 여기 파란색을 의미하는데 각 XOP의 크기는 반직선 OP가 고정된이 아니라 반직선 OP라는 거는 한쪽은 멈춰 있으면서 나머지 한쪽으로 쭉 계속 그 이어져 나가는, 뻗어 나가는 게 반직선이었어요, 여러분.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게 직선, 그 다음에 양쪽 모두 닫혀 있는 건 선분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선분, 직선, 반직선. 요거 이제 그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요. 선분, 직선 아니고 반직선. O에서는 고정돼 있으면서 뻗어나가는 이 반직선 OP가 고정된 반직선 OX에 위치해서, 그러니까 출발이 여긴 거죠. 출발 OX에서 출발해서 점 O를 중심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회전한 양을 각 XOP의 크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각이라는 거를 OX에서 출발해서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걸 말하고요. 요 크기를. 자, 이때 반직선 OX를 출발하는 요선을 시초선. 그 다음에 반직선 OP를 동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죠. 동경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 반직선 OX와 OP.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나요? 방금 했죠? OX는 시초선, OP는요, 동경이라고 했는데요.
이 동경 OP가 이 점 O를 중심으로 회전을 이제 합니다. 근데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과 반대인 방향, 즉 여기 보시면 빨간색 있죠? 양의 방향으로 써져 있는 게 결국에는 이렇게 가는 것이 시계의 반대 방향이에요. 이거를 양의 방향이라고 하고, 그럼 시계바늘이 도는 방향, 즉 시계 방향은 OX에서 이쪽으로 도는 거죠. 이거를 음의 방향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동경 OP가 양의 방향으로 이제 회전을 했어요. 회전을 해서 생기는 요 각의 크기는 플러스로, 음의 방향으로 회전을 해서 각의 크기가 생긴다면 걔는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여서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양의 부호는 생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개념 확인을 한번 보실 텐데요. 주어진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동경 OP를 그림으로 나타내기를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첫 번째 친구가 양의 방향으로 110이라고 했어요. 네, 먼저 시초선을 그리고 110도만큼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양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동경이 어디쯤에 있느냐. 90도는 이쯤이 될 텐데 90도를 지나서 한 요 정도의 동경이 있겠다. 그럼 여기가 이제 P가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얘가 몇 도를 갔어요? 110도. 이렇게 써주면 끝납니다. 그렇죠. 보조선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한 거라서 안 그래도 되고요. 자, 두 번째 친구 양의 방향으로 420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OX를 그려요. 시초선. 그리고 나서 양의 방향으로니까 이쪽 방향으로 420도인데요, 여러분. 420도는 뭐냐? 먼저 한 바퀴를 돌아요. 360도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60도만큼을 추가해서 도는군요. 그러면 얘가 한 바퀴를 돌아요. 한 바퀴를 돌고 60도. 즉 P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OP. 써주기는 420도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왜냐면 이걸 써주지 않으면 얘가 60도인지 몇 도인지 모르니까 420도였어요 라는 거를 알려주는 거죠. 세 번째, 음의 방향으로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밑으로 왠지 갈 것 같아서 OX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음의 방향으로니까 여러분 이쪽 방향,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음의 방향으로 60도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60도만큼 간 요렇게 OP, 동경을 그려줄 수 있고, 그냥 이렇게만 쓰지 마시고 여러분 각이 같다라는 거 표시해 주시고 음의 방향이기 때문에 60도 아니고 마이너스 60도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 그래서 그림을 한번 선생님이 그린 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어요. 오, 정말 잘 그렸네요. 그렇다면 문제 1번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을 나타내는 시초선 OX와 동경 OP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네, 이 부분은 다 풀었다면 우리 줌에서 친구들과 함께, 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방금은 시초선과 동경에 대해서 개념을 한번 배워봤는데 이제는 일반각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또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초선 OX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시초선 OX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XOP라는 각이 주어진다면 이게 XOP죠. 자, 동경의 위치 OP도 당연히 하나로 정해지게 됩니다. 자, 다시요. 각의 크기가 주어지면 동경은 하나예요. 하지만 동경의 위치가 만약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때 각도, 각의 크기도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50도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50도를 나타내는 OP는 하나예요. 하지만 지금처럼 OP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50도를 나타내는 거냐. 아래를 보시면 자, 첫 번째는 360도 한 바퀴 돈 다음에 50도를 추가로 갔어요. 자, 얘는 360도에다가 50도를 더했기 때문에 410도가 됩니다. 두 번째 그림은요. 한 바퀴 돌았고요. 두 바퀴 돌았고요. 그 다음에 50도예요. 즉 360도가 두 번, 그 다음에 50도죠. 얘를 계산하면 770도가 나옵니다. 반대로도 한번 볼까요? 파란색을 반대로로 돌았다는 걸 표현을 했는데 한 바퀴, 두 바퀴를 돌고 나서 자, 두 바퀴를 거꾸로 돌고 나서 다시 50도만큼을 돌아간 거죠. 그래서 얘는 360도 곱하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2
하고 나서 50도. 그래서 마이너스 670도가 된다. 즉, 다시요. 자, 각이 정해지면 동경은 하나, 유일해요. 하지만 동경이 정해졌다고 그래서 각이 유일하냐? 그거는 아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동경의 위치가 같더라도 회전 방향이나 회전수에 따라서 각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와 동경 OP가 나타내는 XOP, 각 XOP의 크기 중에서 하나를 알파도라고 할 때 동경 OP가 여기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는 자, 지금 딱 봤을 때 알파도가 여기서 이만큼을 갖는지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알파를 갖는지 지금 그림처럼 한 바퀴, 두 바퀴를 돌고 알파를 갖는지 거꾸로 갖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동경 OP만 보이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각의 크기를 360도 곱하기 n. 자,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알파도가 아니고 360도 곱하기 n, 즉 n 바퀴를 돈 다음에 알파라고 표현을 하는 것. 이것을 바로 동경 OP가 나타내는 일반각이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각인 거죠.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각. 그래서 이때 n이라는 거는 여러분 회전한 방향. 왜냐면요. 양의 방향으로 갔으면 플러스, 음의 방향으로 갔으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n은 회전한 방향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회전한 횟수까지 나타내는 고마운 녀석이다. 그럼 알파는 뭘 나타내겠어요? 동경의 그냥 현재 위치만 나타내죠. 하지만 그 위치 자체가 전체 각을 나타내기는 어렵다. 나타낼 순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알파는 0과 360도 사이인 것을 택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800도가 있어요. 800도를 자 360도를 간 다음에 한 바퀴 돈 다음에 440도를 갔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360도만큼 최대한 갈 수 있는 거 두 개만큼을 돌고 그럼 720도잖아요. 그래서 80도. 그래서 여기 남은 알파도라는 것이 0과 360도로 나타나도록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아 얘는 양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았어. 그리고 동경의 위치는 80도일 때의 위치와 같아. 요거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400도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400도는 일단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를 돈 다음에 자, 400도라는 것이 여기 한번 볼까요? 400도라는 것이 360도에서 한 바퀴를 돌고 남은 거 40도. 자, 여기서 얻은 정보는 뭐죠? 얘는 한 바퀴를 돌았어요. 양의 방향으로. 그리고 동경의 위치는 40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각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400도의 동경은 40도에 위치해 있는 동경인데 이 동경의 일반각은 뭐냐? 그러면 두 바퀴를 돌든 세 바퀴를 돌든 항상 표현 가능한 그 일반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각. 얘를 뭐라고 할까? 360도 곱하기 자 지금은 한 바퀴 돌았지만 일반각은 몇 바퀴 도는지 몰라요. n. 그리고 나서 플러스 40도. 우리가 지금 동경의 위치, 동경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는 한 바퀴를 돌더라도 여기, 두 바퀴를 돌더라도 여기, 세 바퀴를 거꾸로 돌더라도 여기에 있는 일반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단 n은 뭐다? 정수다라는 거를 언급해 주시면 좋겠어요. 다른 건 올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 이게 이제 일반각의 꼴인데 이렇게 나타내 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여기 잘 보시면 n은 정수고요. 알파는 0하고 360도 사이의 숫자로 나타내야 합니다.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실게요. 자, 다 풀어봤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줌에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4분면. 4분면은 조금 익숙해요. 그쵸? 네, 전체 좌표평면을 4개, 면을 4개로 나눈 거예요. 4개로 나눈 거죠. 나눌 분, 면을. 그래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4를 나타낸 게 4라는 건데, 자, 동경이 시초선 OX에서부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1 4분면 더 가서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 4분면에 대해서 자주 등장하는 거라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좌표평면 위에 원점 O에서 O 보이시죠?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잡았을 때 아까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그었던 요 선이요. 동경 OP가 자 1, 4분면에 있다, 2, 4분면에 있다, 3, 4분면에 있다, 4, 4분면에 있다라고 한다면 동경 OP가 나타내는 이 각을 뭐라고 하느냐?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요 알파도를 그럼 뭐라고 하느냐? 제 1, 4분면의 각이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1, 4분면의 각, 2, 4분면의 각 이런 식으로요. 각각의 4분면에 올려져 있는 거에 플러스의 각을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840도가 그러면 문제가 이럽니다. 840도는 일반각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아까처럼 840도가 몇 바퀴를 돌아서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라고 표현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이제 몇 사분면의 각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답도 몇 사분면의 각이야라고 해야겠죠. 근데 얘를 하는 그 방법은 아까 일반각을 구할 때처럼 840도가 일단 360도에서 양의 방향으로 몇 바퀴? 두 바퀴를 가고 그럼 얘가 720도잖아요. 그래서 120도만큼을 더 간 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자 우리가 몇 사분면의 각이지? 라고 물어봤다면 우리는 120도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찾으면 끝나요. 자, 좌표평면을 먼저 그리고 OX가 여기 있는데 얘가 120도만큼 갔습니다. 그래서 동경 OP가 이쪽에 있게 되겠죠. 자, 얘는 지금 이만큼 간 게 사실 120도예요.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간 건가요?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이렇게 간 거겠네요. 자, 어쨌든 우리가 120도이기 때문에 얘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자, 여기서부터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이기 때문에 840도는 그렇죠. 제 2 4분면의 각이야, 각이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다. 여러분 똑같이 뭐 840이라는 각도가 나왔더라도 무엇을 물어보는 문제인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시고 답을 적절하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3번. 크기가 다음과 같은 각은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를 말하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이것도 방금 우리가 풀어봤기 때문에 화면을 멈추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게요. 자, 다 풀어보셨다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줌에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을 멈추고 줌으로 돌아오실게요.